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요즘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 반응이 좀 미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300만 장이 넘었다고도 하고 PC 버전 동접자 수가 5만 명이 넘었다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스텔라 블레이드가 널널하게 돌아가는 130만원짜리 게이밍 컴퓨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거는 QHD는 거의 다 커버가 되고요. 4K 해상도까지 일부는 커버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만들어 볼 컴퓨터는 부품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130만원 정도 되고요. 각각 부품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나씩 드리고 먼저 QHD 해상도 게임 테스트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모든 게임은 최고 옵션으로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게임은 당연히 스텔라 블레이드인데요. 저는 지금 데모판만 다 깨고 이제 타이틀 결제를 해둔 상태라서 데모에서 나오는 보스 플레이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평균 프레임은 거의 뭐 한 270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플레이 화면도 끊기는 게 전혀 없이 부드럽게 플레이가 되는데요. 하위 1% 프레임이 약간 좀 이상하죠. 참고로 이거는 DLSS4 퀄리티로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4배를 사용한 상태고요. 줄여서 MFG라고 앞으로 부를 건데 이 MFG를 켜게 되면은 이 하위 1% 프레임을 좀 잘못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것처럼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이 수치는 아니고요. 200 넘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진짜 리얼 값을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은 고사양 게임의 대명사 중에 하나인 검은 신화 50입니다. 이것도 QHD 최고 옵션으로 DLSS4 퀄리티 MFG를 켜고 실제로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 평균 135프레임 정도 나와서 끊긴 느낌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이것도 스텔라 블레이드랑 마찬가지로 MFG를 켜놔가지고 하위 1% 프레임 측정은 좀 제대로 안 됐어요. 요즘에 검은 신화 50이 스팀에서 20% 게임 세일 중이라고 하던데 요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시고 좀 너무 MFG 지원하는 게임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배그도 QHD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160프레임 정도 나오고 하위 1%는 110프레임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연막을 펼 때는 실시간 프레임이 한 120 정도까지도 내려가긴 했지만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빡센 교전에서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교전에서는 대략 한 3시간 140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QHD 해상도 DLSS4 퀄리티로 MFG 레벨을 켜게 되면요. 대략 평균적으로 225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위 1%가 좀 이상하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 정확한 측정을 하면은 하위 1% 프레임이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엔비디아의 프레임 뷰라는 측정 프로그램으로 정확한 프레임을 측정한 결과인데요. 아까 전에 인게임 화면에서는 좀 이상하게 나왔었던 하위 1% 프레임이 제대로 측정이 됐죠.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사이버펑크는 평균 227프레임에 하위 1%는 173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검은 신화 50은 워낙 좀 초고사양 게임이라서 그런지 하위 1% 프레임이 약간 빠져가지고 63 정도 나왔는데요. 이제는 오늘 이거를 만든 목적이죠. 스텔라 블레이드는 평균 280프레임에 하위 1%는 200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이렇게까지 높일 필요는 없는 수준의 성능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QHD 상도에서 성능은 이 정도 보여드렸고요. 4K 성능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쓴 부품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실제로 조립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CPU는 국밥이죠. 이거는 라이젠 5 7500F입니다. 이게 지금 CPU 가격들이 진짜 다 같이 엄청 내려갔더라고요. 이 7500F도 얼마 전까지는 한 21만원 중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8만원 중반 정도? 그래서 꽤 많이 내려가서 가성비가 더 좋아졌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성능 좋고 많이 쓰이는 게 지금은 라이젠 5 9600X긴 한데요. 걔는 아직도 한 32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 7500F랑은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이 CPU 성능을 무조건 높인다고 게임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성능에 맞는 CPU를 쓰는 게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굳이 9600X를 안 써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 그래픽카드가 뭐냐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포스 RTX 5060 Ti 16GB 제품인데요. 사실 오늘 그래픽카드를 뭘로 골라야 될지 제가 고민이 진짜 엄청 많았습니다. 아마 할 말이 제일 많은 게 이 그래픽카드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제품으로 골랐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VRAM 용량이라든지 가격대라든지 게임별로 지포스랑 라데온 중에서 성능이 잘 나오는 브랜드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너무 성능이 높은 그래픽카드를 고르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CPU 성능도 같이 높여줘야 되는데 이러면 또 결국 전체 컴퓨터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비싸져 버리니까 가성비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고려를 해가지고 결국 이걸로 골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이노3D의 RTX 5060 Ti 16GB 3펜 제품을 샀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돌려보니까 이 RTX 50 시리즈의 하위 라인업들 발열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RTX 5060 그 투펜 제품들도 온도를 보면은 막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도 70도를 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제 컴퓨터 케이스에다가 넣고 돌리면은 한 대략 10도 정도 더 높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5060만 해도 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5060 Ti는 3펜 제품으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노3D 제품이 디자인은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AS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MBTI F 말고 T들이 좀 좋아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메인보드가 또 할 말이 있는 브랜드인데요. 메인보드는 바이오스타의 B650MT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바이오스타는 제가 가성비 컴퓨터를 만들 때 꽤 자주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사람들한테 첫 이미지가 좀 잘 박혀야 되는데 처음에 진짜 뻘짓을 좀 많이 해가지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브랜드죠. 근데 지금 AMD용 메인보드 중에서 가성비는 제 생각엔 얘를 따라갈 제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AM5 소켓 메인보드 중에서 A620 칩셋을 포함한 모든 메인보드 중에서 얘가 제일 쌉니다. 근데 B650 칩셋이라서 커브 옵티마이저 같은 고급 기능도 다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가격 보고 A620 살 사람들은 이거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전원부는 보시면은 CPU 쪽으로 6페이지 구성이긴 한데 CPU 전력은 최대 90W까지만 인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멀티코어 성능을 100% 써야 되는 그런 용도로는 아예 전혀 안 맞지만 게이밍 용도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쓰는 라이젠 5 7500F를 포함해가지고 9600X나 아니면은 9800X 3D까지는 이 보드로 커버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9800X 3D는 게임할 때 생각보다 전기를 진짜 엄청 적게 먹어요. 그래서 이 보드로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립을 하나씩 하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조립하는 거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이 레버 올리고 나서 커버 들어주고 맞는 방향에 딱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AMD CPU는 이렇게 라이젠 글자가 보이는 그 글자 정 위치 그대로 이 모양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살짝 흔들어 준 다음에 내려가지고 레버를 닫아주면은 얘가 자동으로 커버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왔죠. 요거는 제거를 해주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이 요 메모리인데요. 요 메모리는 제가 리스트에다가 넣어놨던 거는 페이트리어트의 DDR5 5600 16GB 두 개인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 브랜드가 좀 다르긴 해요. 이거는 스펙은 똑같은데 SN코어 제품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스펙이 똑같기 때문에 성능도 똑같고요. 그리고 사용한 메모리 칩도 하이닉스로 똑같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똑같은 칩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오버클럭한 것도 아니고 스펙 그대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페이트리어트 제품을 넣어둔 이유는요,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인데요. 뭐 이상한 브랜드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SN코어를 사람들이 더 좋아해가지고 이게 좀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갖고 온 거는 요 SN코어 제품이니까 장착은 일단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장착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쿨러는 PC쿨러라는 회사의 RT400이라는 제품을 썼는데요. 사실 요거는 큰 이유는 없고 그냥 집에 있길래 또 샀습니다. 이거 말고도 10,000원 후반대나 아니면 20,000원 초반대 120mm 펜 달린 공랭 쿨러가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제품 아무거나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CPU에는 딥쿨의 AG400 같은 거 쓰셔도 무난하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7500F CPU가 진짜 좀 어마무시한 물딱이라서 그럴 때는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 한번 또 해주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아져요. 그래서 커브 옵티마이저 하는 방법은 초보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조금 뒤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쿨러가 다른 거랑 다 비슷하긴 한데 가장 간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펜을 갖다가 이 클립을 분리를 안 해도 장착을 그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얘는 쿨러를 펜을 갖다가 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올려요. 그런데 이런 방식도 약간 편리하기도 하면서도 다른 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펜이 장착이 된 상태에서 돌리다 보니까 이 드라이버 갖다가 이 나사를 돌리는 게 약간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좀 끝까지 나사를 잘 못 돌리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뭐 그러면서도 편리하기도 하면서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 4핀 커넥터도 장착을 해줘요. 그리고 SSD, 다음 SSD는 제가 방열판을 달아놓긴 했지만 오늘 SSD는 마이크론의 T500을 썼는데요. T500 말고 솔리다임의 P44 프로 같은 SSD도 엄청 유명하고 가성비가 좋아서 뭘 쓰던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T500은 AS가 5년 보장이고요. P44 프로는 3년이라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SSD는 뭐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해주면은 장착 완료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완전 올블랙 PC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지포스 RTX 5060 Ti
요 그래픽 카드만 장착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립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케이스에다가 요것들 다 조립을 한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근데 이 케이스에 이 3펜짜리 그래픽 카드가 약간 간당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살짝 넣었는데 살짝은 좀 힘든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덜 들어갔거든요.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래도 들어는 가긴 가요. 네, 이렇게 안 들어가진 않고 장착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완성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가지고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커브 옵티마이저 하는 방법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컴퓨터 전원을 누르신 다음에 키보드 델 키를 연타하시면요,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키보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셔서 어드밴스드 메뉴에 가신 다음에요, 맨 아래 AMD 오버클럭킹 메뉴 있죠. 여기다가 엔터 치시고 억셉트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은 맨 위에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라이드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다시 여기 들어가셔서 맨 아래에 보시면은 커브 옵티마이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커브 옵티마이저 올코어 선택을 하시고 커브 옵티마이저 사인 부분은 네거티브로 바꾸신 다음에요, 아래에 있는 숫자를 올리시면 되는데 CPU가 뿔딱일수록 숫자를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진짜 완전 뿔딱이라서 15까지만 올렸는데요, 잘 되는 거는 뭐 30이나 35까지 올려서 써도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상 초반에 제가 4K 해상도 성능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그래프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성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사용 환경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DLSS를 지원하는 게임은 켜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스텔라 블레이드가 상대적으로 성능이 엄청 좀 잘 나온 느낌이 있고요,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지원하는 사이버펑크나 아니면은 검은 신화 50은 그래도 하위 1% 프레임이 60 정도는 나와서 어느 정도는 잘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몬스터 헌터 와일즈는 MFG를 지원을 하지 않아서요, 좀 낮은 편이고요, DLSS 자체를 지원을 안 하는 나머지 3개 게임 중에 이제 배그나 아니면 툼레이더 같은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토탈워 3국은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4K는 게임에 따라서 가능 여부 케바케가 좀 있고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스텔라 블레이드를 잘 돌리는 컴퓨터를 생각을 했을 때 RTX 5060을 넣으려고 했어요. 지금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인기 신작 게임들은 전부 다 DLSS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탑재를 하고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기존에 인기 있었던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훨씬 많고, 또 엔비디아에서 5090 외에 하위 라인업 성능을 많이 안 올리고 있는 거는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라고 100번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RTX 5060이 뭐 산업 폐기물 소리까지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먹는 부분 중에 하나가 VRAM이 8GB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저도 5060 Ti 16기가를 오늘 쓴 거기도 하지만, 근데 VRAM 8기가가 정말로 게임하는데 치명적인 부분인가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4K 해상도는 제외하고요, 풀 HD랑 QHD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웬만한 최신 게임들이 8기가 정도면은 돌아가는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생기는 게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텍스처 품질 옵션을 한두 개 정도 낮추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 몬스터 헌터 와일즈보다도 더 초고사양, 초고화질로 유명한 검은 신화 50인데요, RTX 5060 Ti 16기가로 벤치마크를 돌린 거거든요. 근데 VRAM 점유 용량을 보시면은 8GB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참고로 이거 DLSS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도 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미 8기가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텍스처 품질 옵션 하나 낮추면 돼요. 그런다고 그래픽 품질이 막 썩어가지고 못 볼 정도고 뭐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 아니면 뭐 2개 정도 낮추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몬스터 헌터 와일즈예요. 이거는 뭐 진짜 게임을 어떻게 만든 건지를 모르겠어요. 얘도 일단 DLSS4를 적용을 했는데요, 얘는 MFG는 야매로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정규 게임 옵션인 2배인 프레임 제너레이션만 켜둔 상태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진짜 미친 게임인 게 VRAM 점유율을 거의 15기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QHD거든요. 그러니까 VRAM 용량 때문에 몬스터 헌터 못 돌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물론 딱 요 게임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 다른 게임들 중에서도 8기가로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임들도 텍스처 옵션을 한두 개 정도만 내려주면 웬만큼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는 QHD 상도에서 각 게임별로 옵션을 최고로 했을 때 VRAM 점유량인데요, DLSS 있는 게임은 당연히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까지 다 켜둔 상태고요, 벤치마크 구간에서 최고로 높게 VRAM을 점유했을 때를 특정한 결과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몬스터 헌터 와일즈만 14.8기가 정도로 엄청 높고 이제 다른 게임들은 대부분 8기가 미만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몬스터 헌터를 포함한 그 몇몇 특정 게임에서 VRAM을 많이 먹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텍스처 품질을 한두 단계만 낮춰주면은 플레이 자체는 문제없이 될 거예요. 실제로 몬스터 헌터 와일즈도 제가 RTX 5060을 장착을 해서 옵션 3가지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맨 왼쪽이 QHD 울트라 옵션이고, 그리고 가운데가 높음, 그리고 오른쪽이 중간 옵션인데요. 울트라 옵션은 하위 1%가 거의 10 미만으로 나와서 플레이가 불가능할 수준인데요. 나머지 두 가지는 좀 상당히 괜찮게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제가 RTX 5060 Ti 16GB를 이 본체 구성에다가 넣어놨냐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RTX 5060으로 구성을 해도 전체 본체 가격이 11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RTX 5060 Ti 16GB로 만들어도 130만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100만원 넘는 돈을 주고 사는 사람 입장이면은 110만원에서 조금 더 들여가지고 130만원으로 더 큰 만족을 얻는 편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RTX 5060 Ti 16기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최근에 나온 라데온 RX 9060 XT 16기가 버전은 왜 안 넣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스텔라 블레이드를 포함해가지고 배그나 아니면 로스트아크 같은 그런 국산 온라인 게임에서 성능이 굉장히 안 나와요. 그게 그런 게임들만 비교하면은 RTX 5060보다도 좀 덜 나오는 게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RTX 5060 Ti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